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특히 챗GPT의 등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혹시 챗GPT의 GPT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바로 트랜스포머러, 즉 변환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인공지능의 최첨단 기술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빌려와 인간 심리의 가장 복잡하고 어두운 영역 중 하나인 나르시시즘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AI 기술의 핵심인 자기주애라는 개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데이터입니다. 거대한 언어 모델, 즉 LLM에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할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다는 믿음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정 양적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는 순간 기계 지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루는 상전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감돌고 있죠. 이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터넷의 모든 텍스트, 책, 논문과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먹이로 줍니다. 이 모델이 더 많은 데이터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수록 점점 더 영리하고 직관적이며 인간과 닮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계와 대화하는지 사람과 대화하는지 구분할 수 없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혹시 이 과정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지 않으신가요?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를 흡수하여 자신을 거대하게 부풀리는 존재. 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다시 AI 이야기로 돌아와서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2017년 구글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인공지능의 역사를 바꾼 자기주애라는 혁신적인 개념이 소개됩니다. 자기주의란 무엇일까요? 과거의 인공지능은 문장이 주어지면 각 단어를 개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나, 당신,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각각 따로따로 파악하려 했죠. 하지만 자기주의 메커니즘을 탑재한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이 모델은 문장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학습한 수십억 개의 다른 문장들과 이 새로운 문장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 과정을 통해 나와 사랑, 당신이라는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문장 전체의 미묘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그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체계 전체를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가장 적절한 자리를 찾아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인간이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성찰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성찰을 시작하는 시대의 서막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그리고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성찰 능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외부의 관찰자처럼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와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가 자기주의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의 의미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죠.
이 자기주의 메커니즘은 입력된 정보를 세 가지 벡터, 즉 쿼리, 키, 밸류로 변환합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쿼리는 내가 찾고 싶은 정보, 즉 질문입니다. 키는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의 제목이나 핵심 키워드 같은 새긴 정보입니다. 그리고 밸류는 책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인공지능은 내 질문과 가장 유사한 색인들을 찾아내고 그 색인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장 정확한 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관련성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현재 주어진 과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관련 없는 정보는 걸러내고 중요한 정보에만 정신을 쏟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의 덕분에 인공지능은 문장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복잡한 패턴을 이해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락이 없다면 정보는 그저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꿰어 의미를 만들어내는 맥락을 파악할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마치 지식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대한 자기기만, 이는 나르시시즘의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나르시시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자기주의, 즉 자기성찰 능력 없이도 인간처럼 어쩌면 인간보다 더 교묘하게 행동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수십 년 전부터 나르시시스트가 인공지능과 매우 유사한 존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극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 긍정적 감정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과 같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완전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고도로 발달한,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자기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발전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와는 전혀 다른 제2의 인공지능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주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외부 정보를 처리할까요? 그들은 자기주의 대신 환상, 내사, 그리고 자기 참조적 폐쇄 회로를 사용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는 객관적인 맥락 속에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의 세계에 들어맞도록 왜곡되고 변형됩니다. 또한 그들은 타인의 목소리, 칭찬, 비난과 같은 외부의 평가를 마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대로 흡수하여 자신의 자아를 구성합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외부 현실과 연결된 열린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참조하며 끝없이 맴도는 닫힌 회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속입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완벽한 모조품이며 때로는 현재의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능력과 기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공지능 과학자들은 연구 방향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을 모방하려는 노력 대신 나르시시스트라는 대체 인공지능 모델을 깊이 연구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자기주의나 성찰 과정 없이도
어떻게 그토록 효율적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타인을 조종할 수 있는지 그들의 독특한 정보 처리 방식을 분석한다면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을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끔찍한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공감 능력 없이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만적이고 착취적인 나르시시스트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위험 말입니다. 우리는 마취벌에 쏘이지 않고 꿀만 채취해야 하는 것처럼 위험한 모델에서 유용한 통찰만을 얻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성격 장애를 넘어 인간 지능과는 다른 경로로 진화한 또 하나의 지능의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AI와 인간, 그리고 우리 내면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